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이준석 현상과 신드롬은 안철수의 하차는 안철수 10년 전에 현상과 신드롬을 능가할 것이며 그 다음에 모든 정치 지형에 혁파가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이준석의 영향권에 들어가며 윤석열도 무사할 수 없다 하는 직관이 저한테는 생겼고 뜸뜸이 말씀드렸는데요. 이준석 현상은 그동안에 지역연합으로 또는 합종연합하던 정치공학을 깨버리며 세대 연합과 세대 충돌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래 세력 치고 나오는 젊은 세대가 우리나라를 구정치를 대체할 것이다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현재 전국의 중심에는 이준석이 있고 당대표 당선되고도 당분간은 거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 야권과 여권에서 연호하던 대권 주자들의 영향권이 들어간다. 대권 주자들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어쩌면은 시계 제로의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준석이 나오기 전부터 출마 의사를 밝히는 때부터 이준석의 대세론을 외쳤고 나경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이준석 효과는 고착화되는 과정이고 모든 국민과 국힘의 당원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며 정치를 바꾼다 하는 대세의 흐름에 이준석이가 탔다. 이제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하면은 당원들의 민심도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런 프레임조차 이제 없어집니다. 이준석은 당원들한테도 적극이고 집단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 살았죠. 문재인의 4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관, 정치관에 들어간다. 그게 이준석의 의석이다 하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6월 11일 이후에 이준석이는 누구와 비슷한가? 어떤 정치혁명과 비슷하고 사회 진화 과정과 비슷한가를 제가 몇 편 찍을 텐데요. 게임은 끝났다. 본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더 큰 차이로 이길 거다. 대선 구도까지 바꿀 수 있는 에너지다. 세상이 바뀐 것을 정치인들만 모르고 있다. 이준석 바람이 수도권만 아니라 보수 텃밭인 TK에서도 대세가 됐다. 예비 경선이 나오기 전까지 TK에서 부는 변화의 바람을 체감했다고 어느 인사는 말했는데 본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이 70%도 높아져도 이준석이가 어렵다고 하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금은 누가 당원 표심을 통제할 수가 없다. 당심이 민심을 따라갈 수뿐이 없다. 26살짜리 당대표의 탄생에 당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다. 영선이 자충우돌로 당이 분열돼 망할지도 모른다는 웅성거림과 걱정이 나오지만은 보수 정당 사상 전인 미답의 젊은 당대표에 대한 흥분도 꿈틀대고 있고 이준석의 등장은 국민의힘 내부 혁신만이 아니라 내년 대선 구도와 한국의 정치 지형 자체를 바꾸는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 이준석 임팩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정치판은 무수한 가능성과 리스크를 동시에 아는 역동적인 실험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꼰대,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 우파 등으로 점철됐던 국힘 내부에서 30대 대표가 현실화한 데는 정권교체를 향한 보수 유권자들의 절박함이 반영돼 있고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역 당원 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이준석이가 1위를 차지해 놀랍다. 60대들도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 중도층과 젊은 세대를 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경원 주호영보다 이준석이가 더 유용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다. 보수 유권자들도 지난 문재인의 승승장구에서 문씨들의 전략적 선택을 봤듯이 보수 유권자들도 4.7 재보선 결과를 보면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금 돌진하고 있다. 과거 진보 진영의 전략적 선택의 대권 프레임은 대권을 갖고 가는 방법은 지역주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적 결합이었다. 김대중이가 충청권 JP와 손잡고 경북의 박태준과 손잡았듯이 또한 노무현이가 문재인 대통령 부산 진보 세력, 영남 진보 세력과 전라도와 손잡았듯이 지역적인 결합 형태였으나 이번에 이준석이가 일으킨 보수의 전략적 선택은 세대연합이다. 세대연합의 특징이다. 이준석이가 부모의 고향이 대구지만은 TK보다는 MZ세대, 밀레니엄 세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주자이며 6070의 산업화 세대와 2030의 MZ세대 간의 결합이다. 지역주의보다는 세대 변수가 더 중요해진 상황에 대응하는 보수의 절묘한 한 수다. 젊은 세대들도 아직은 지켜보는 국면인데 이준석이가 실제 대표가 되면 보수 정당의 혁신이란 이슈가 젠더 논란을 압도할 수 있다. 또한 국힘의 지지율도 큰 탄력을 받고 상승한다. 벌써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산업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의 자식인 MZ세대의 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인 악몽이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버지 5060은 자식인 2030과 연합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 정치 주체로 등장한 것은 2030 MZ세대의 디지털 세대의 등장이다. 이 디지털 세대는 보수와 진보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고 구획할 수도 없다. 2030과 MZ세대 2030 MZ세대와 산업화 민주화 세대인 아버지 세력의 연합을 꿈꾸는 보수 진영도 현재 달콤한 몽상에 빠져 있을지 모르나 MZ세대가 보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토양과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 유기적 결합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준석 바람은 디지털 세대가 새로운 정치 주체로 등장하는 데 있고 디지털 문화와 거리감은 보수층이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문제냐가 나오고 이준석 바람은 디지털 세대가 독자적인 세력으로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신호탄이며 이것이 세대 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기성세대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편한 현상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이는 SNS나 디지털을 갖다가 유감없이 발휘한 신정치인이며 이준석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합법 대신 여러 이슈, 젠더 갈등, 공정 문제, 또한 취업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언어로 이준석이는 자기 언어로 문재인과 세상에 대응을 했다. 그 이준석의 등장이 정치 스타일 자체를 바꾸고 정치권 전체에 압박을 줄 수 있다. 이런 정치 문법과 세대 교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MZ세대를 기존 보수나 진보의 잣대로 구분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정체성을 놓고 당내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다분히 크다. 더군다나 산업화 세대가 순수한 MZ세대에게 정치 주도권을 내놓을 리도 만무하다. 그게 지금 이준석 때 다른 꼰대 중진 4명과의 싸움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꼰대 세대다. 윤석열도 마냥 반가워할 수는 없다.
이준석 이펙트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내년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다. 30대 당대표 등장은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이 국힘에 입당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윤 총장에게 윤석열에게 마냥 반가워할 일은 아니다. 국힘이 30대 당대표 등장 이후에 역동적인 쇄신으로 전국의 중심에 서게 되면 당 밖 인사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뿐이 없다. 윤석열의 부상 자체가 야권의 대선 주자도 없었고 국힘이 무력했던 상황과 무관하지도 않다. 대선판이 윤천 총장과 즉 윤석열과 이재명 간 양강구도로 이때까지 전개됐지만 이준석 바람에 모두 구시대적 인물로 쓸려갈 수가 있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짜인 대선 구도가 나올 수가 있다. 열심히 읽었는데요.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오늘까지 보면은 국힘에 그냥 들어가는 거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은 자기 세력을 갖지 않고 국힘에 들어가는 순간 이준석 당대표가 되기 전에 제가 그런 논리를 폈죠. 거기 들어가는 순간 뜯겨 죽을 것이다. 국힘의 좀비들한테. 그런데 이제는 판이 달라져요. 2030이 무조건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2030은. 5060, 70들은 어떻게든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잡아넣었던 윤석열이한테도 문재인만 쳐다보고 보수층에서 TK 쪽에서 윤석열의 지지가 많이 들어왔는데 요번에 지금 이준석이가 모든 판을 흔들어 버려요. 그렇죠. 여기서 윤석열의 어정쩡한 현재까지의 태도가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준석의 지금 목표는 윤석열도 들어와라, 홍준표도 들어와라, 안철수도 들어와라. 그렇죠? 그 다음에 유승민도 있다, 원희룡도 있다. 최재형은 그 사람은 안 해요. 김동연도 정치 안 하겠다. 그리고 김동연도 한다면 들어와라. 과연 기존에 있던 원희룡과 유승민을 제외하고 벌써 홍준표 같은 건 삐치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저런 구상요체 젖버리는 아내한테 가서 지도를 받아? 그럼 윤석열도 망설일 것이고, 근데 들어가겠죠. 그죠? 대권욕이 있다면, 소명의식이 있다면 윤석열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승민이하고 원희룡이 앞으로 윤석열과 논쟁을 하면서 부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최재형이나 또는 김동연이 말고, 그죠? 홍종욱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홍종욱은 솔직히 홍종욱 같은 사람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판을 썰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준석이가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준석이가 당대표가 서는 순간 대변혁이 일어나고 경천 지동할 사건이 일어날 게 몇 개 있어요. 이때까지 준석이가 밝힌 것만으로도 그렇게 당대표를 갖다가 당대표로서 국힘을 개혁하고 혁신시키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저항에 부닥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이준석이가 50% 이상의 압도적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럼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죠. 당원들이 밀었다, TK가 밀었다, 전 국민이 밀었다. 그럼 이준석은 자기의 혁신과 미래 변천을 갖다가 시도할 것입니다. 아수라장판이 한번 일어납니다. 아니 김종인 씨가 했을 적에도 그렇게 김종인 씨 딴질 자고 쫓아내렸던 국힘들인데, 그런데 요번에는 이준석이가 당원과 국민과의 절대적인 신뢰로 당대표가 되니 해볼만하다. 해볼만 하면은 재명이 같은 경우가 오늘 한 말이 재명이가 이준석이가 선전하면 좋겠다. 쫄렸다는 거야 재명이가 드디어. 그런데 이준석은 국힘에서 나비 효과, 큰 나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이준석이가 국힘에서 계획과 혁신과 변화를 시도하면은
그게 국힘 내부에서 폭발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고 치고 나가고 하면은 윤석열이가 영향권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권은 지금도 영향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향권에 들어갔으니까 그 뭐 민주당 부대변이란 박진영이라 그러나요? 이준석은 말이야 히틀러와 같다. 극우 주의자와 같다. 갑자기 그냥 이준석이를 갖다가 태극기 부대하고 연관시켜줘. 또 조은진이 나와가지고 이준석을 또 히틀러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한테 경악을 하고 말이죠. 이준석한테 대단히 그 공포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강성 우파 태극기 부대 유튜버 세력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애들이죠. 그럼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두 세력한테 공격을 받으면은 그 공격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의 리더가 돼요. 여기저기 그냥 짜집게 가지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이는 말이죠. 이준석이 이게 태풍이라 그랬죠, 저는. 태풍이라고 그랬어요. 고고TV만 이준석이 대세론이고 이준석이가 압도적으로 당선된다고 계속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그럼 당대표 이유를 보면은 이준석과 이재명이도 벌써 영향을 받죠. 그 민주당 그 40 몇 살짜리야. 박 누구죠? 그놈아? 그놈아가 대선 출마 안 해나? 또는 강원도지사 이광재 같은 놈이 우리도 젊은 세대로 대권으로 몰고 가야 된다 그러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40세 대통령 피선거권을 개헌해야 된다 그러죠. 완벽한 영향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 일단 할게 이때까지는 윤석열이가 압도적인 일인데 영향권에 들어가요. 잘 조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 윤석열이가 성격이 강해요. 지금 보면 김종인 씨를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성격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준석이는 김종인의 키조고 박근혜의 키즈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